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네, 오늘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계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대 페니키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니키아는 어디 있었냐? 페니키아인들은 지금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레바논, 고대시대 가나안 지역, 이쪽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티레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또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카르타고는 어디 있냐? 이집트 옆에,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에 있는 튀니지라고 있죠. 이 튀니지 이 위치가 바로 카르타고의 위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니키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장소에는 이미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세계에서 뛰어난 항해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가나안이 너무나 척박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밀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가축을 키우기도 어렵고 쌀을 짓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끌고 나가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삼나무 이런 나무도 팔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가구도 팔았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 생선도 내다 팔았고 아름다운 천으로 만든 옷감도 내다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계속 항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곳에 보석이 있는지 주석이 있는지 광물이 있는지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또 유명했던 게 뭐냐? 유리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유리 만드는 기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도 유리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페니키아인들이 유리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유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나무를 태워요.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재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 그래서 잿물을 만드는데 이 잿물에다가 깨끗한 순수한 모래를 섞어서 뜨거운 불에다가 녹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모래를 녹일 만큼 굉장히 뜨거운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라는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풀무는 뭐냐? 화덕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어떤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를 말해요. 그래서 모래가 녹아있는 잿물과 모래가 녹아서 잿물과 섞이면 틀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와 잿물의 혼합물이 딱딱해지면 그게 바로 유리가 되는 거죠. 페니키아의 유리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에다가 염료를 넣었어요. 빨갛고 파랗고 노란 염료를 넣어서 굉장히 색깔을 입힌 아름다운 유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실로 틀을 감아서 실무늬가 있는 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유리에다가 금이나 은, 보석을 넣은 또 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아주 실력이었던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냥 판판한 유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유리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가 빨대에다가 비눗방울을 묻히게 되면은 풍선처럼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이프에다가 끝에 유리 액체를 넣는 거죠. 유리 액체를 묻히고 바람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면서 아름다운 유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주색의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뿔고등이라고 하는 달팽이가 있어요. 뿔고등이라고 하는 그 달팽이를 10일 동안 소금물과 레몬즙에다가 삶으면 냄새는 굉장히 지독하지만 자주색의 염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그 염료에 담가서
진하고 아름다운 자주색의 옷감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옷감으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왕족의 색깔이라고 불리는 자주색의 옷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입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연안 구석구석을 배를 타고 항해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륙한 곳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이란 도시 위쪽에 있는 티레라는 도시였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근처에 북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카르타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 카르타고라는 마을이 굉장히 작았어요. 작았는데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사면서 번성한 도시로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카르타고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은 누구일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시인이죠. 베르길리우스가 쓴 글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디도라는 여자가 있어요. 디도는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페니키아의 공주이고 티레 왕의 동생이에요. 티레가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의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디도는 행복했지만 뭔가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 자신의 오빠인 티레 왕이 자신과 남편의 재산을 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티레 왕이 자신의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죽을 차례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친구들과 도망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티레 왕의 여동생 페니키아의 공주인 디도가 지중해를 이렇게 정처 없이 항해를 하다가 친구들과 처음으로 정착한 그곳이 바로 카르타고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르타고였는데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긴 안 되겠다 가자라고 했는데 디도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도시를 나의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땅 주인에게 황소 가죽으로 덮을 만큼의 땅만 나에게 파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땅이 알겠소 라고 이제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가죽으로 덮을 만큼의 땅을 사기 위해서 소가죽을 갖고 와서 이 소가죽을 어떻게 했느냐, 실처럼 길고 가늘하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의 끝과 끝을 넓게 펼치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땅에다가 탑을 세웠어요. 그 탑의 이름이 바로 황소의 가죽이었고 그 탑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카르타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배들, 그 다음에 그들의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서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